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꽤 민감한 이야기, 어쩌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문제의 오류, 문제의 적절성, 이 정답이 맞냐 틀리냐,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서는 좀 익숙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공무원 영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좀 있다. 수능에서도 좀 어떤 문제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좀 떳떳하게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 스스로도 문제를 만들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재를 내서 출간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수능에 연계되는 EBS 교재의 사전 검토위원을 맡고 있기도 해요. 물론 제가 전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내 스스로도 문제를 내고 비판을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문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엄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편입 영어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부쩍 편입 영어 문제들에 대한 해설 영상을 올리면서 좀 아쉽다 하는 문제들을 좀 덜어 만나거든요.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과거 기출이고 뭔가 깔끔하게 딱 정리되는 걸 원하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지금 오늘 영상에서 다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독해 한 세트예요. 총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독해는 좀 길어요. 하나의 지문이고요.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문제 4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제목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동의어 이제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적절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적절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론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지문이 길수록 문제를 먼저 확인한 뒤에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꼼꼼하게 본문을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꾸로 이 2019학년도 요 문제지를 이미 구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시험 보듯이 한번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꼼꼼하게 분석을 저와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한번 A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신데렐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이태리처럼 눕혀놨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저자가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네요. 긴급성, 긴급감, 이거 급하다라는 느낌을 일으킨다. 신데렐라는 작품에 대해서 긍정하는 걸까요? 부정하는 걸까요? 얼잔시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라는 작품에 대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뒤에 unsettling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unsettling, 불안하게 만드는. 이거 아닌데 왜 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unsettling. 그 동화에 있어서 unsettling한 것은 바로 대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집안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세계.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엇의 세계, 뭐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 모인 함께, 그리고 함께 뭉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성을 학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여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한 여성을 다구리하는 이야기라는 거야. 이거 되게 불쾌하다는 거죠.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자, 거기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가 부재하죠. 그러니까 남성의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다소 모호한 부재한 아빠. 그 다음, 딱 때마침 나타나서 주인공을 구하는 왕자가 계시죠. 근데 이거 되게 유머러스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는 뒤에 나와요. 그 이유가 이 글의 배경입니다. 발에 대한 패티시를 갖고 있는 왕자. 그죠? 자, 남자는 없어요. 여자를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아빠, 그 다음에 요 왕자, 남자잖아요. 둘 다 많은 어떤 성격, 이 사람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개성,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런 캐릭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동화에는 바로 대리모들이 있다는 거죠. 엄마 역할, 신데렐라는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는 서로게이트 머더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godmother, 대모, stepmother. 근데 여러분, 이 godmother, stepmother가 뭘 의미하죠? 아, 그 새엄마, 신데렐라의 새엄마, 이게 stepmother죠? 근데 godmother는 뭐죠? 아, 호박을 마차로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그 마녀? 착한 마녀? 그게 godmother입니다. 그죠? 이 두 분은 기여한다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슬픔에도 기여를 하고, 보스 A and B 아니야. 그죠? 아, 이 신데렐라를 갖다가 구출해주고, 이 신데렐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도 하고. 그죠? 착한 사람은 착하게, 나쁜 사람은 나쁘게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글쓴이가 정말로 지금 관심 있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강조금은 아니야.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그녀의 배다른 언니들이라는 거죠. How crippling, 얼마나 장애를 만드는가, 다리를 쩔뚝거리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cripplin이란 말이 데미징이에요. 데미징. 동의어로 이제 이게 데미징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크리플링한가. 여기서 이승 가주어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고 앞에 나와 있는 for those girls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 배다른 언니들이 엄마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지켜보고 엄마를 모방하죠. 뭐 하면서 그 또 다른 소녀, 이 또 다른 소녀가 누구죠? 바로 신데렐라 되겠습니다. 신데렐라를 노예로 삼으면서 막 구박하고 막 일시키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콩쥐 팥쥐가 막 콩쥐 괴롭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비달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어휘랑 문법은 최대한 배제하고 지금 읽겠습니다. I'm curious about, 나는 궁금해, their fortunes, 그들의 운,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자, 보세요. Contrary to recent adaptations, 보통 최근에 무슨 만화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 동화든지 하면은 콩쥐는 예쁘고 팥쥐는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데렐라 만화에서도 그 배다른 언니들은 되게 못생기고 못되게 이제 묘사가 되잖아. 최근에 각색과는 반대로 그 언니들은요, 못생기지도 않았고 일이 서툴지도 않았고 멍청한 여자애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은 신발에 어울리지 않게, 그 구두에 어울리지 않게 엄청 큰 그런 여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멀쩡한 여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림 영재가 수집판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아름답고 피부도 곱고 외모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여자에 대한, 이게 이제 신데렐라입니다. 폭력적인 지배를 지켜봤죠. 그리고 참가도 했잖아. 얘네가 그냥 그 공모주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얘네가 덜 잔인할까? 만약 그것이 자신들의 순서로 돌아갈 때, 그것은 가주어, 뒤에 투부정사가 이제 진짜 주어죠. 다른 아이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갖다 기를 때 정말 오은영 박사님처럼 잘 기를까, 아니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충고해주는 그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엄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또는 그들이 나중에 거꾸로 이제 늙은 엄마를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네가 덜 잔인할까? 아니, 이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사의문이죠. 아니, 얘네 그렇게 다 했었기 때문에 그 배운 게 어디 가? 똑같이 잔인하게 대우할 거야. 자식을 기를 때도 엄마를 갖다가 봉양할 때도. 지금 이 길을 하면서 지금 이제 폭력의 대물림?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참 오지랖도 참 넓어요 이분. 그 동화의 그 끝 뒤 이야기까지 궁금해하시다니. 원래 작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스포일러를 얘기해버렸네. 이 글 쓰신 분은 작가예요. 자 보세요. It is not a wholly made up problem. 여러분 분명히 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잖아.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지금 이 신데렐라는 전적으로 옛날 이야기, 중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힘, 여성의 권력. 언제? 다른 여자들에게 향할 때. 역사적으로 휘둘러져 왔다. 어떤 방식으로? 남성적인 방식이라고 묘사되어 왔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여자들이요. 가끔 권력을 쥐고 다른 여자에게 권력을 휘두를 때 남자들 못지않게 휘두른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데이트 폭력 가하죠. 집안에서 남자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여자가 설거지하고 여자가 전 부치고 여자가 빨래하고 여자가 청소하죠. 전통적으로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여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 그런 못지않은 그런 방식으로 힘 행사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It is quite a contemporary one 하고 여기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it.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꽤 현대적인 문제예요. 중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t is not so uncommon. 제가 나중에 원문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드문 일이 아니에요. 뭐가? 보는 게. 하고 feminine power. 여성의 권력이 이용된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된다? 남성적인 방식으로. 메스큘린이라는 단어에다가도 큰 따옴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세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좀 약간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남성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마초적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머스큘린. 그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정말 경악스러워, 놀라. 폭력에 대해서. 여자가 서로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좀 놀라. 직업상의 폭력도 있고요. 경쟁하면서 벌이는 폭력도 있고요. 어떤 고부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감정적인 폭력도 있다는 거죠. 나는 놀래. 여자들의 그 의지, 다른 여자를 갖다가 인슬레이브 하려는 그 의지에 대해서 놀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글을 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니까 여자에게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요? 야, 여자들아, 왜 여자들을 못 살게 구느냐? 이 글 쓰신 분이 여자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대생들이에요. 지금 여대생들에게 나이 많은 여자가 지금 조언을 건네고 있는 상황입니다. I want not to ask you. 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매들. 페미니즘이네. 그죠? 여자들은 서로가 다 자매야. 서로의 자매에 대해서 억압하지 마.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야, 이거 원급 비교네요. 그죠? 지금 너희들 지금 대학 졸업 연설이에요, 지금.
너 지금 한참 사회 진출하려고 성공하려고 꿈 이루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인데 니들의 어떤 그 야망, 꿈만큼이나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그런 어떤 감수성 있지? 여기에다가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지금 자유, 이제 졸업을 하니까요, 지금. 자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야, 자유의 목적이 뭐니? 네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자유롭게 만드는 게 자유의 목적이야. 와, 진짜 멋있다, 이 말. 너희들은 지금 졸업을 하면서 셀프 풀필먼트, 자기 완성, 그죠? 자아 실현, 이런 것도 좀 나아가고 있지? 근데 그 자아 실현의 결과는 뭐여야 되겠니? 대자를 발견하는 거야겠지? 너의 꿈, 너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무언가, 다른 사람의 꿈,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자아 실현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자, 우리 여성 대동단결의 시대로 나아가자꾸나 하면서 글 마무리.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지금 꼼꼼하게 글 하나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 갈게요.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답이요. 여러분 39번 보세요. 내가 이거 정답 보고서 내가 깜놀했습니다. 답이 정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답이 답이라면 전 정말 이 아주대학교 저는 탈락. 정말 답이 2번이 맞나요, 여러분? 이 답이 2번 맞아요? 시중에 그 가장 많이 팔리는 기출 해설서에 보니까 답이 2번이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아주 그냥 경광부회식으로 억지로 꽤 맞춰놨더라고요. 전 도저히 2번이 답이라고 인정을 못하겠어요. 정말 2번이 답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 내신 분은 정말 문제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내신 거죠. 1번 신데렐라 페미니즘을 약간 담고 있는 동화. 에이, 이거 아니겠죠? 근데 약간 페미니즘적인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는 맞기도 하잖아. 그지? 아, 여기다가 엔타이를 붙여야겠네, 그러면. 어? 아, 근데 신데렐라가 결국 승리하는 거니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를 뭐 하지 말아라. 모르겠어요. 근데 2번이 정말 답이 맞냐고요. 남자 대 여자. 여성에 가하는 폭력. 아니, 답이 정말 2번 맞아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지금 제목이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거나 가하는 폭력의 방식은 이런데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대조 비교 방식으로 약간 글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번에 해당할 만한 어떤 문장이 뭐가 아까 있었죠? 아까 뭐가 있었더라? 아까 요 대목 있었잖아요. 요 대목.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었던. 솔직히 이 대목은 여성의 폭력 행사 방식이 거의 남성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조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글에 뭐 얼마나 그 남자들의 폭력 방식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나요? 3번. 엄마와 딸 사이에 가장 신성한? 이게 뭐야? 끝? 여자가 세계를 지배하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4번 어때요, 여러분? 좀 뒤집어서 얘기해서 우리 좀 더 돈독하게 시스터후드를 만들어 보자. 학대하지 말고 서로 폭력 행사하지 말고 너처링 센서빌리티를 감수성을 개발해서 오히려 2번보다 4번이 더 낫지 않나요? 그래도 답이 2번 맞아요?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문법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법 문제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소문자로 써야지 왜 대문자로 썼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후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주격이잖아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요거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요거 조심하라 문제예요. 3번은 완료 분사잖아요. 자, ing가 있고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근데 요 동사 사건보다 요 동사가 먼저라는 걸 얘기하려고 할 때는 having pp 완료 분사구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죠. 부사절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when이 없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원급 비교. attention이라는 거는 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much로 꾸며줘야겠고요. 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문에서도 이 자리가 그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의 must였는데요. 과거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have pp가 와야 된다. 그래서 be가 아니라 must have been이 돼야 된다. 이 소녀들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뭐 이건데 이것도 굉장히 억지스럽게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문제로 나왔으니까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41번 동의어 문제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cripple이라는 단어는 damaging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다. wield라는 거는 휘두르는 거, 행사하는 거죠. exercise라든지 exert라든지 뭐 use, exploit 뭐 이런 게 동의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놀라는 거고 5번의 nurturing은 양육하는 거니까 supportive. 야, 이거는 어댑테이션, 어댑터와 어답트의 차이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 중에 단어잖아요. 이거는 각색, 적응, 각색, 이건 채택, 입양 완전 다른 단어죠. 최근에 제가 다른 원서 읽기 그 영상에서 이 두 개 단어를 딱 설명하면서 영상을 시작한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링크 하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위 단락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거. 근데 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너무 문제를 너무 엉성하게 냈어요. 1번 볼까요? 1번 대리 엄마들, 그죠? 진짜 엄마 아니니까 신데렐라를 학대했다. 분명히 대리 엄마라고 지칭하는 게 누가 있었어요? 그 착한 마녀하고 그 새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 엄마 중에서 그 새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리 엄마들 전체 다 해버리면 거기 착한 마녀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유, 1번도 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위에 나와 있는 글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어. 아주대학교에 영문과가 있잖아요. 영문과 교수님들이 한 번만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죠? 편입영어는 도대체 누가 내는 건가요? 출제를. 2번 보겠습니다. 현대 영화들, 이게 현대 영화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 각색이라는 게 동화도 있을 수 있는데 영화라고 단정 어떻게 짓죠? 만화 영화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이거 제가 너무 심했나? 좋아요. 우리의 현대 영화에서의 신데렐라의 배다른 그 언니들에 대한 묘사는 다르다. 원래 이야기에서와. 좋아요. 이건 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까 contrary to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4번 trade A for B. B를 받고 A를 내주는 거죠. 여자들아, 성공을 위해서 여성의 감수성을 거래하지 말아라. 아까 ambition, self fulfillment 이걸 success로 봤나 보네요. 뭐 나쁘진 않아요. 5번 너는 다른 사람을 인슬레이브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리버레이트 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얘기죠. 이 사람의 얘기죠. 이 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뭐 그냥 맞다라고 칩시다. 3번 어떤 점에서 신데렐라의 이런 배다른 언니들은 또한 피해자다. 노출되었으니까. 뭐에 노출되었으니까? 이른 나이에, 좀 민감한 나이에 또 다른 소녀 신데렐라에 대한 학대에 노출되었으니까. 폭력적인 사람으로 길러진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가해자로 길러진 거니까 되게 슬픈 운명 아닌가요? 근데 요것도 이걸 갖다가 답으로 이렇게 딱 돌려지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면 이게 과연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이건 저는 능력자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혹시라도 내가 검토를 하게 된다면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좋은 문제가 아니다. 41번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제목 문제 돌려보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만의 그냥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글을 쓰신 분은요, 토니 모리슨,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교롭게도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위 글에 뭐냐면 좀 더 긴 글이에요. 한 두세 배 더 깁니다. 그녀의 아주 통렬한 졸업 연설이었어요. 버나드 클라스 1979년 학생들에게 40년 전의 연설이지만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하다. 겸사겸사 그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 올릴 만한 영상도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좀 많이 유익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편입 영어에 좋은, 흥미롭고 함께 얘기할 만한 문제들의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